글이 모든 공부의 거의 시작이잖아요. 책 많이 읽었던 애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현란한 이론, 누구한테 무슨 현란한 공식, 뭐 하는 방법 이거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라 글이랑 이런 거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써 있는 게 뭔 소린지 알게 되면은 그쵸. 공부의 거의 뭐 대부분을 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글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글이 참 대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종종 하는데요. 글은 어떤 측면에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이 글이 위대한 거. 특히 아이들이 이걸 간과할 때가 많아요. 이 공부가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공부하는 게 심각하고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뭐 공부 그냥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죠. 글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영어 글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글을 쓰게 되고 한국어도 아니고 외국어잖아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거를 알면은 머리가 좀 트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이게 피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참 감이 안 와요. 글이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 인류가 계속 써갖고 뭐 중요하겠지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펜이 하나 있어요. 볼펜이. 이 볼펜 하나를 한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없잖아요. 다 만들기 힘들죠. 플라스틱이에요. 네. 플라스틱이면은 원유가 필요합니다. 원유를 어떻게 구하죠? 저기 사우디 같은 데 가서 사우디에 가는데 사우디 어떻게 가죠? 몰라요. 걸어가야 되나요? 비행기 타고 가나요? 비행기는 누가 만들죠? 비행기 저기 몰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개인이 어떤 문명의 그런 이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걸 하나 만들어 보자 하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간단한 볼펜 하나조차 플라스틱 만들 수 없고요. 플라스틱을 만들려면 원유를 뽑아야 되는데 원유가 땅에 흘러나오는 곳이 역사상 있었던 적이 있어요. 원유를 그렇게 구했다고 쳐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이 원유를 가지고 플라스틱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여기 볼포인 펜이잖아요. 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금속을 어떻게 만들죠? 땅에서 광석을 캐야 돼요. 광석은 어떻게 캐지? 탄광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쵸. 땅을 파야죠. 땅을 어떻게 파지? 손으로 파나요? 삽으로 파죠? 삽은 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철을 어떻게 만드냐? 철광석이 필요해요. 철광석은 삽으로 파죠. 이 간단한 거 하나 만드는 것도 사람들끼리 협력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윗대 사람들이 전부 다 노력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요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특성이 뭐 본능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포유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포유동물이다. 물론 코알라라든가 캥거루 같이 그 주머니가 달린 포유동물을 제외하고는 가장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태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대부분 배워야 돼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언어부터 해가지고 사람처럼 뭔가를 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갓난아기에서 뭐 언어도 배우고 막 걸어 다니기까지 하고 이런 걸 다 겪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동물 중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식에 의존한다. 누구의 지식? 선조의 지식.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올라가서 이 과정을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게 나오냐면 요거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빠르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발명이 돼요. 그것이 바로 뭐죠? 글인가요? 글이죠. 글은 소모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로 해서 언어는 있었잖아요. 이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특별한 개인들은 많은 기억력이 있어서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뭐 전달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다가 이게 후퇴할 수도 있고 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글이 만들어지니까 글은 영구성이 있잖아요. 또 양을 방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력, 세대 간의 협력, 세대를 막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유클리드가 무엇인가를 썼어요. 그걸 갖다가 1000년 뒤에 아랍인들이
읽어서 수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화에 이게 아예 박혀 있는 거예요. 선조의 지식들을 반드시 받아서 살아야지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글을 만드니까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가능하게 된 거죠. 문맹률 같은 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문명의 발달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문맹률이 높은 나라들은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문명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요. 근데 문맹률이 낮은 나라들은 미래를 보면은 미래가 밝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식의 전달. 네. 그 전달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글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고 이걸 또 시청하고 있고 이거를 가능케 만든 게 글이죠. 엄청 위대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거를 장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중세 시대 때 교회에서 가장 이제 그 소중히 여겼던 것이 글을 쓰는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오히려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면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로 읽어야 된다고 했었죠. 성경은 원래 쓰여져 있는 언어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만 읽어야지 그걸 어찌 감히 다른 저급한 영어와 같은 언어로 바꿀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라틴어로 번역이 됐을 때는 영어는 이제 vulgarity라고 하는데요. vulgar가 저급한 저질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질 성경이라고 그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것도 14세기인가에 번역이 됐는데 그만큼 이 글의 소중함, 글의 위험함, 글의 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역사를 보면은 모택동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을 했었죠. 많은 책을 태우고 나치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를 보면은 글을 장악하는 사람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형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글은 역시 위대합니다. 아이들도 이거를 좀 알고 네. 글을 쓰고 접하는데 우리가 현재 사는데 이렇게 사는 이유구나 소중히 받아들이고 사실은 위험하고 무섭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좀 봐요. 그게 이제 현실인데 너무 이게 현실감이 없잖아요. 에이. 일반적으로. 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죠. 네. 학생들이. 네. 선생님 뭐 개인적으로 위대함을 떠나서 글의 네. 의미 이런 건 어떤 거를 가지고 계세요? 글이 좀 신비하다. 신비한 것이다. 여기 뭐 써 있으면은 네. 의미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네.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신비하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추상적인 것도 이런 게 가능하지? 글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주변에 아무리 발이 넓은 사람도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이랑 네. 수시로 소통하기가 되게 힘들 텐데 네.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게 없었더라면은 제한된 사람하고만 소통을 하고 살았겠구나.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대 사람이랑도 글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좋다. 글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이 모든 공부의 거의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책 많이 읽었던 애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그거가 뭐 가장 기본이고 현란한 이론, 누구한테 무슨 현란한 공식 뭐 하는 방법 이거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라 글이랑 이런 거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써 있는 게 뭔 소린지 알게 되면은 그쵸. 공부의 거의 뭐 대부분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네. 전 지금도 네. 애들한테 매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이 있으면 의미를 파악해보자.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야지 공부가 잘 된다. 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는데, 거의 없는데 수능에 있는 국어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한다 하는 사람들은 수능 과목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 국어.
점수가 제일 안 오른다. 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쵸. 예. 1등급은 4%잖아요. 그러면은 90% 이상의 1등급이 안 나와요, 국어가.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야죠. 이 국어인데 왜 이렇게 될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읽어도 뭔 소린지.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학습에 있어서도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글이 참 중요한데 참 네. 어렵다. 네. 네. 글 어렵죠. 네, 뭐 참. 공식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네. 것도 아니고. 전 아직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이게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당연하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